자, 오늘도 오프닝 벨 라이브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셔보죠. 김정일 본부장님, 한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0.7%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2612 조금 더 힘을 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코스닥은 0.52% 플러스 782 계단식으로 5거래일 연속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네. 자, 한창원 본부장님. 네, 뭐 우리가 쉴 때마다 해외 증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니까 그거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필드로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쪽 좋은 내용들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소견부터 말씀을 드리고 네. 따로 갈게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네. 네, 띄워주실 겁니다. 네.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적인 액션,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게 제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직 매수 안 합니다. 예상은요, 주가 예상은 53,000원에서 66,000원 사이에 중단기적으로 봅니다. 희망은요, 그러니까 7조가 아니고 7만 원, 죄송합니다. 주가 7만 원은 가뿐하게 오를 정도의 뚜렷한 자생력이 타임 프레임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초까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 날 때 얘기했습니다. 53,000원이면 이 정도보다 더 줄어들었네요. 55,000원 정도에서. 예상이라는 게 53,000, 66,000원 레인지를 드렸고, 그거에 네.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간 나거나 필요하시면 듣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0.5%, 0.7% 뭐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61,100원에서 시작합니다. 하이닉스는 3.3% 올라서 183,9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LG엔솔은 실적 발표하고 괜찮다 아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대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오늘 2.8%, 2.5% 오릅니다. 최대 4조 6천억 정도 자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법인 상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10월 22일 정도의 상장을 뭐 예상합니까? 네. IPO 그렇죠. 10월달에. 그 정도 22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1% 내외로 좀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2% 정도 상승합니다. 현대모비스도 3.5%. 인도법인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1.3% 플러스로 에코프로 BM이랑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등의 격차를 1.3% 플러스 37만 4천 원 여기서 더 벌려가고 있는 상황. 엔캠이 2.2% 오르고요. 삼천당 제약이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에 마지막에 쫙 빠졌었네요. 근데 오늘 2.9%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어떻게 눈에 띄는 종목 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HBM 관련된 소부장들 흐름 좋은 상황이고요. 또 하늘길 뭐 열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TA 항공,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항공주들도 좀 일부 좀 들썩거리고 있고요. 히토류 쪽 오늘 제가 뉴스도 들고 왔는데 히토류 종목군들이 먼저 또 반영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히토류 이따 뉴스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아디에서 또 전기차 올해 판매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판매량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공장 건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간밤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뭐 이제 또 전고체나 이런 쪽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잘 움직이던 산업군에서 이렇게 순환매 관점으로 보고 있고, 비비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그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방산 요런 애들은 좀 순환매 요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또
방사는 떨어지거든요. 네. 방산 좋은 얘기들이 꽤 있었어요. 간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수급적인 부담 그리고 또 이제 순환매 이런 흐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흐름이 좀 좋고 그리고 뭐 엔캠 정도 좀 오르는 것 같고 뭐 보로노이드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요런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자면은 뭐 테크윈 같은 그런 애들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여기가 나쁘지 않고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살짝 빠지고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0.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이 이틀 동안에 2%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미적으로. 과거 흐름 최근에 흐름 보니까 40% 따라가더라고요. 오늘 대만은 쉽니다. 참고로 맞죠? 오늘 대만 휴장. 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고 일본을 비교하는데 일본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환율 우리나라 그 거버먼트 국채 들어간 거 그래서 환율의 영향도 그 정도 영향이라면은 환율은 나쁘지 않고요. 우리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본다면 0.5% 이하 상승으로 내려가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아까 LG엔솔도 약간 잡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봤을 때는 그 라지 캡이 다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서 자동차 빼고는 그러면 아마 1% 상승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 상승이다. 0.8%면 저는 충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0.5 이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제 혼자 생각해.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슈로 보면은 업종으로 보면은 자동차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아까 뭐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 설명드렸었고 항공사가 오늘 두 번째로 업종에 올랐는데 이건 다 티웨이 항공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11% 플러스로 역시나 경영권 분쟁을 해야 됩니다. 티웨이 경영권이 예림당이랑 어디죠? 대명 소노그룹 이렇게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대명 소노그룹이 이 경영권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도 많이 늘리고 이제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의 지분을 계속해서 좀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가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제약바이오 이쪽이 많이 오르고요. 하락하는 쪽은 뭐 비철금속 중에서 풍산 그리고 방산. LIG 넥스원은 3.5% 조선은 정도 어때요? 떨어지고 방사는 약간 차익 실현 같기도 하고 느낌에 조선은 강세 쪽인데 세지 네, 않고 한 1% 내외 어느 정도. 1% 내외로 오릅니다. 뭐 요 정도. 하창원 본부장님 뭐 LG엔솔 좀 떨어지고 뭐 LG엔솔은 약간 빠질 수 있고 2차 전지는 살짝 떨어지고 반도체 소부장 좀 오르고. 하창원 본부장님 뭐 추가적인 코멘트 없을까요? 뭐 글쎄요. 아까 이제 초반에 브리핑 한 거 해서 지금 한 1, 2분밖에 안 지나서 네, 뭐 따로 뭐 이렇게 바뀐 거는 오케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그렇게 시장이 특징 없이 좀 눈치 보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징이 확실했죠. 전쟁 안 일어날 것 같고,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크게 안 때릴 것 같다는 기대감 내지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어서 그래서 방산 이익 실현이 아까 방산 리포트 종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 이익 실현이 아마 그런 비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고 엔비디아 좋았고, 오케이. 그렇죠. 몇 가지 뉴스는 있었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조선이건 방산이건 뭐 그 저기 뭐지? 조선이건 방산이건 또 화장품이건 이런 것들이 요즘에 네. 애널리스트 지금 10월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시간 될 때 하나하나 뭐 들은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한 600개, 576개, 하락하는 종목이 242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은 다 대부분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오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한 뭐 2%에서 3% 정도, 그 정도로 골고루 좀 올라가고 코스닥도 1000종목 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400개니까 가지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기는 킨다. 근데 이제 그 딱 쏠림 현상이 어디로 돈이 갈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로 봐도 오늘 뭐 해운, 정유, LPG 이쪽 좀 떨어지고 도시가스 떨어지고 2차 전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도 좀 떨어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신문 볼까요? 아니면 김장호 부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신문 어떻게 신문 하실까? 아주 급한 건 없으니까. 신문을 벌써 봐요, 10분인데. 네, 뭐 일단은 할 거 없으면 봐야죠. 네. 일단은 뭐 히토류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히토류 쪽이 반응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다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니온 머티리얼스, 뭐 유니온, 동국 RNS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전처럼 이 히토류가 미중 갈등이 나왔을 때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던 전례들이 많은데 네. 작년부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연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은 뭐 시작하고 한 30%에서 50%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대부분 좀 조정이 나왔고요. 과거에 미중 갈등이 세게 나올 때는 뭐 해당 종목군들이 한두 달 사이에 막 100%씩 오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많이 줄었다라는 점. 대신에 이런 뉴스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좀 화면이 작게 나오지만 네. 나중에 분명히 이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큰 면에다 막 지면 신문에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슈가 있는 쪽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동국 RNS도 그렇고 이제 히토류 쪽이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이제 오늘 막 모처럼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도차 법인입니다.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펀더로 보면 얘랑 이슈는 좀 비슷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요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죠. 왜냐면 뭐 SL 같은 이런 좀 자동차 부품주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또 기업의 실적들이 좋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소개는 드리지만 굳이 고른다면 이쪽으로 당연히 고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장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규모도 또 뛰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거라는 점, 그리고 자금 조달 이후에 이 시장에서의 좀 점유율 확대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하고 소형주 세팅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이슈만만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로 본다면 뭐 이제 인도 쪽에서 영업이익 비중이 10% 정도 차지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종목군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선두 기업 한두 개 정도를 좀 집중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어쨌든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하기에는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분할 매도를 해서 빠르게 좀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거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는 뭐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어서 이슈에 뭔가 큰 무게를 주기보다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 인도법인 상장 관련해서 김장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들어보자면 네네. 현대차 좋죠. 레벨업을 주가 수준이 지금 뭐 25만 원 여기서 네. 한 단계 좀 올라가서 3차까지 가고 이런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봐도 그것만 돼요? 갖고는 안 되죠. 인도법인만 가지고는 안 네, 된다. 근데 일단 그것이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밸류가 4점 몇배거든요, PER이. 네. 근데 환율이 갑자기 뭐 1290되면 그것도 사그러들 수 있죠. 오히려 11월 달 가서 환율을 맞춰야 되지만 지금 그런 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환율 얼마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피카우 논란보다는 그래서 저는 저걸 말씀드린 게 오늘 미국에서 그 테슬라 갖고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초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으로 인한 전기차가 엄청 잘 된다는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건 사실은 그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입니다. 네, 그게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주가를 망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약간 자율주행으로 인한 전기차의 리서렉션 그런 개념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은 네. 하이브리드라든지 갖고 있는 현대차 이런 것이 토요타나 GM 포드보다 더 좋다고 본다면 그 두 번째 테슬라 vs 전통차에서의
그 어떤 대결 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시선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투자가들한테 그것이 외국인한테 어필이 된다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속도까지 모르겠고 일단 이게 인도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은 현대차 그냥 모멘텀 플레이보다 조금 주가가 장기적인 레벨업 요게 크게 도움이 될지 인도 법인 상장. 네,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된다? 네, 근데 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이 있으면 한번 이슈가 있으면 쏠렸다가 또 빠져나갔다 그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뭐 미국장이면 계속 가겠죠. 네, 거기 오케이. 상장돼 있다면은. 다음 뉴스요? 네, 다음 뉴스는 이 신문이 아까 정리하다 좀 찢어졌는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실망감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중국 이게 얘기인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시장 끝나고 나서 그때 미국장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장 오늘 넘어오는 그 미국장에도 이거를 연달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뭐 알코아 같은 이런 알루미늄 쪽은 나쁘지가 않아서 오늘 그래서 삼알루미늄이나 이런 알루미늄 종목군들 일부 초반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양책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해왔잖아요. 국경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썼더라.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너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부양책이 조금 더 굉장히 강하게 나와줘야 되고 부양책으로 상승하면은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게 반영되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전해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좀 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앞당겨서 하는 정도로만 나오니 시장에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소비 진작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라든지 이제 생산자 입장으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소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거기서도 좀 물음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꽤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상장이나 중국과 사업 진출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꽤 많이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조심해보 뭐 이미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워낙 단기간에 중국 지수나 이런 것들이 한 50%씩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 좀 떨어졌어도 아직도 떨어질 놈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눌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반영이 안 좋게 되고 지수 자체에서도 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중국 증시 랠리 급제동. 저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렇게 급제동이라는 이야기 플러스 부양책이 뭐 생각보다는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중국 증시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간다고 했었던 돈 그게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중국 말고도 관심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뭐 니케이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도로도 갈 수 있고 최근에 또 이 베트남 쪽 관련된 ETF도 꽤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런 밸류업이나 어쨌든 부양책을 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뭐 좀 나름대로 좋은 시나리오로 봤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막 집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밸류업이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지수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인 해소가 안 되면 생각보다 또 상대적인 매력 우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봤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 쪽이라든지 뭐 또 이제 관세 전쟁을 조금 완화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갈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침체를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리거였는데 그게 좀 없어졌으니까 다른 지표들이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우리나라가 또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도 프로그램 비차익도 2300 던지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지수 전반적으로 차익하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마지막 기사.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사실 간밤에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리포트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방산에 대한 정책 자금을
10% 정도 확장할 거다. 그래서 28년도까지 계속적인 정책 자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현대로템이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올리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52,000에서 7만 원까지 한 번에 확 올리는 리포트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수주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도 뭐 9월 달까지 계속적인 좀 대규모 수주들이 실질적으로 공시도 나오기도 했고 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산 쪽에서 오늘 또 잠수함 관련된 큰 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쪽이나 이런 것과 좀 엮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쪽은 넘버가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뭐 단순히 조금 눌리는 부분을 너무 지켜보시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기업이 정책 자금을 늘려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산에 대한 수출로 넘어가면서 좀 큰 트리거가 생겼던 게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책 자금 자체를 뭐 50%에서 100%씩 뛰어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에서 또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금을 늘릴 거니까 전반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혹시나 폴란드 장관이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기자 인터뷰 하신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왜 한국과 거래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거 영상을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의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의 가입 그 기준치를 더 뛰어넘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제일 좀 저는 임팩트 있게 본 게 속도가 빠르다. 다른 나라들과 좀 큰 계약들을 맺으면 길게는 계약 맺는 데만 해도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급 속도에 대한 매력도가 너무 좋아서 골랐다 딱 두 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뭐 방산 쪽은 저는 한동안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신문은 끝났나요? 네. 삼전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예 무너졌고요. 6만 원을 기싸움하다가 내줬습니다. 결국 58,900원까지 갔다 왔고요. 지금은 59,500원 정도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8월 26일 요때쯤 전후로 해서 77,000원 78,000원 요때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오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고 오늘도 지금 신저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몇 년 내 최저치입니까? 이제 2023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한 두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8만 원에서 58,000원까지 와 정말 대한민국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치욕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거죠? 옵션 만기?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아니고 그냥 위클리 옵션 만기? 그렇죠. 아니요, 그냥 옵션 만기. 그냥 그냥 옵션 옵션 만기. 네, 월 옵션 만기. 아, 월 옵션 만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가지고도 수급을 같이 봐주신다면 하차 한번 보죠. 오늘 외국인이 또 2,300억 던지고 있고 선물에서도 1,300억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량으로 보면은 뭐 멘징이 됐죠. 이제 작년 11월부터 됐지만 금액으로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전거래에도 한 1조 8천억 정도는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얘기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하이닉스도 같이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남들 다 안 좋다고 할 때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분명 반도체에 반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이탈이 저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더 없는 거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수급 기조 뭐 최근 두세 달 기조 딱 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에서 나가는 그 외국인 수급 띄워놓으시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를 다 띄워놓으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를 파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를 파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과하게 빠지는 것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탈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14만 원대, 15만 원대 사라고 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뭐 하이닉스도 사자고 말씀을 드렸고 18만 원대 전후로 해서
대해서 익절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계속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계속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분명 지금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면 하이닉스를 필도 당연히 빠르겠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랠리에 나올 때도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이 빠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HBM 3대장들도 같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속도 부분은 그게 더 빠를 거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포트로 만들어 나가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모아가기에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4만 원을 가도 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를 애초에 말씀드릴 때 단기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11월, 12월 랠리를 좀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거의 회복했거든요. TSMC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는 더더욱더 132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은 당연히 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죽으면 어쨌든 시장은 많이 힘들어요. 시가총액 20% 많이 의미가 떨어지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무너진다는 건 지수가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 좋아도 얘가 못 올라가니까 지수 또 눌리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 지수 자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수적으로 같이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본실적 발표했을 때 일회성 비용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4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떨구는 흐름들이 일부 나와주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반도체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는 삼성전자도 되돌림이 상당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퀄테스트가 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이 안 된 거는 네. 삼성전자가 수율 부분에서 뭔가 이거를 잘 잡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 뉴스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언플을 안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변곡점이 생기면 하이닉스가 가진 프리미엄이 좀 줄어들 거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과실을 좀 가져갈 겁니다. 그때 되면은 뭐 주가가 은근슬쩍 꽤 올라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때 샀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할 거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이거는 지나갔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견딘 사람들이 과실을 얻는 거고 뭐 저랑 생각이 동일하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르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도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무현님 5달러, 2달러 감사합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어서 삼성전자 아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하면 아주 험악하게 얘기할 텐데. 간략하게만. 그러면 안 할게요. 아 그래요? 간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들으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제가 뭐 자료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대로 하고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저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7분 줘야죠. 7분? 네. 아니면 그만두시고. 오케이. 아니 방송 분량을 가지고 딜을 치시면 아니 설명이 간단하지 네네.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해주시죠.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신저가 뚫고 또 내려가니까 58,900원. 네, 아까 그 소견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까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절대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 핵심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안 되겠지. 투자에 대한 성향과 투자 실질적인 기간에 따라 갖고 상당히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에너지 처음 할 때 1999년도에 에너지 처음 할 때 제가 삼성전자 리포트 썼는데요. 100페이지 썼거든요. 네. 쓰자마자 3개월 동안 20%가 내려갔습니다. 초보자지. 근데 그때 저기 12월 달에 우리 그 브로커 해외 외국인 브로커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리포트 가지고 거꾸로 매도 주문을 엄청 받아갖고 그러니까
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건 여러분들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났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내놓는 그렇죠. 거는 예. 우리 역할일 수도 예, 있지만 예. 그걸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그렇죠. 또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좀 있어서야지 이게 억하심정이 안 들고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주가가 지금 6만 원 빠졌는데 제가 뭐 5만 3천 원대라고 지금 기도드리는 것도 아닌데 오케이. 말하는 순간에 벌써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말을 한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은 7만 원 정도를 가뿐하게 오를 정도로 뚜렷한 자산력. 그게 뭐냐? HBM3E 12단 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 연내를 안 나타나면은 아마 이 목표 주가가 아니고 이 정도 상단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단? 자생력 이거 말씀드렸죠. 예상 5만 3천 원, 6만 6천 원이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6만 6천 원의 목이라고 보는데 자생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것이 HBM3E 콜이고요. 7만 원이죠. 예, 7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생력 두 번째는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3분기가 일액선 때문에 9조 천이 나왔다 칩시다. 그게 영향을 줬으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4분기에 저번에 말씀드린 건 12조 이상 나올 수 있냐? 그럼 한 20-30%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20-30% 오르는 거는 하이닉스 아직 실적 안 뱉었지만 하이닉스 6조 한 7, 8천억에서 8조 이상 가는 거 이상의 점프가 되기 때문에 QOQ 네. 그게 자생력이거든요. HBM3E 콜 12단 그 다음에 4분기 12조 이상 안착 이런 거가 자생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가 12월 초 이전에 나타난다는 거는 선거 지나고 나서 후광이 있을 때 한껏 끌어올릴 수 있을 때 그게 겹쳐지면은 7만 원 가뿐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치 않으면은 아마 여기 정도가 목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길게 봤을 때 이거 단기적으로 보지 맙시다. 그래 지금 사가지고 진짜 2년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개월 간다고 합시다. 지금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제 경험상 저는 허라이즌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인베스트 허라이즌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매수 안 한다. 아직이라 그랬죠. 그건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3분기 4분기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3분기 실적은 9조 나왔죠. 네. 반도체가 4조인지 4조 4조 아직 몰라요. 31일 날 끊어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그전에 실적 발표돼요. 네. 그럼 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또 하나 큰 이슈는 파운드리가 무려 1조 3천억 이상 적자 났다는 이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원어부터 낮은 게 아니고 만만치 않은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1조 3천억 전분기에 4천억 적자고요. 1분기에 8천억 적자입니다. 마켓쇼 빠지고 수율 안 나와서 여기서 떨군 게 1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4, 4분기에 돌아올 겁니다. 적자가. 비메모리랑 파운드리 네. 쪽이 1조 5천억까지도 적자가 어느 났을 누구도 수도 애널리스트가 있다. 1조 이상 본 사람 없었거든. 근데 이것이 4, 4분기 때는 이게 돌아오니까 돌아오더라도 이게 뭐 흑자 이렇게 안 되고 3, 4천억으로 흑자가 전환되기 때문에 4분기는 3분기보다 늘어나는 건 맞아요. 이익이 반도체가 메모리가 크게 안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온 숫자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 하니까 11조대가 2명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정도로 네, 보는 2명 있고 키움. 그다음에 9조 한화. 8천억 본 친구 KB인데 이 친구가 3분기 9조 7천억 받다가 낮게 나와서 가장 낮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또 우리 여기 자주 출연하는 그 친구는 11조 정도 했어요. 네. 9조 8천억은 아닐 겁니다.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12조 이상 갈지 제가 열심히 계산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일단 리포트 카멘트 넘어갑시다. 한 거지가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4, 4분기 때 10조 8천억을 잡아봤어요. 보수적으로. 9조 1천억보다는 20%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네. 30%는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그러면 37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1분기 중에 HBM3 1분기 중에 초반에 HBM3 12단이 결국 콜이 되면은 2분기부터 매출이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분기에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15조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평균적으로 연간 46조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거는 가정을 한 거예요. 얼마까지 외국인이 나쁘게 볼 수 있는가 봤을 때 제가 요거 끝에 가서 한 분기에 현재 9조 정도잖아요. 네. 그거에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37, 46, 34. 지금 컨센서스는 대부분 이게 얼마냐면 49조 정도 50조 내후년 거는 포켓 자체를 못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5만 3천 원은 어떤 주가냐? 내년도 기준으로 46조 기준으로 PR 9배고요. 내후년 내려간다고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고 저도 이거를 제가 가정한 거지 뭐 100%한 건 아니지만 이거 하면 12배예요. 9배하고 12배 사이가 5만 3천 원이고요. 만약에 6만 6천 원 되면은
요거 기준으로 이게 더 올라가겠지만 11배, 14배 정도가 돼요. 북밸류로서는 1.1배가 66,000원이고 현재가 1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북밸류로 바닥을 잡는 거는 리즈너블하고 그게 타당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케이. 하지만 그걸 살 때 그 다음에는 약간 뚜렷한 이거에 대한 자생력에 대한 흐름에 대한 게 있어야지 오히려 올라가고 나서 사지 않을까. 북밸류는 바닥을 잡을 때 활용하는 거고 어닝은 올라갈 때인데 과연 내년도 어닝이 다시 50조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아까 이 콜이 올해 안 난다고 가정했는데 혹시라도 나면 서프라이즈고요. 바로 7만 원이고 오케이. 아니면 내년 초에 나면은 내년 2분기 정도에 이익이 의미 있는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4분기는 11조 정도 파운드 적자 축소는 되는데 빅테크 고객 수준은 올해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정도 레인지라고 현재 보인다는 거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아까 이거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조 정도에서 내후년도도 50조 유지되거나 일부 30조 내려가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과 올라가는 거하고 자생력하고 그렇죠? 이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잘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가는데 삼성전자가 나중에 콜이 된다. 그럼 하이닉스 어떻게 될 것이냐? 가정을 하면은 이 시점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발표해서 올라오면은 하이닉스 분명히 이 실현 나올 겁니다. 세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오는 시점에 수요가 계속 세다는 그런 게 없으면은 하이닉스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건 주가하고 봐야 됩니다. 이게 19만 원일 때도 있고 21만 원일 때도 있고 저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비슷했는데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여기 건드려지는 거는 올해까지는 이제 보니까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네.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분째입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하고 AI 탑7은 저는 매크로적으로 메타, TSMC, 브로드컴, 오라클, 하이닉스는 3, 4분기 실적 발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탑7 중에서 몇 가지 빼고 메타하고 TSMC를 신규로 넣고요. 원래 있는 일라이릴리, 월마트, 오라클, 버티브, 브로드컴 이렇게 하고 반도체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4일 날 제가 여도운 씨 나온 거기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추천드린 거 해외 거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그때 한 것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테슬라, 월마트, 오라클이고 버티브, 마벨. 버티브 운이 좋았네요. 평균 12% 올랐고요. 탑7이 그동안 어제까지 9.5% 올랐고 필바라고 나스닥이 7%에서 11% 올랐고요. 여기서 제가 테슬라는 내일 오늘 발표 있는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좋게 나오더라도 테슬라 빼고 그다음에 빌빌했던 마벨 특별히 뉴스도 없고 그래서 빼고 대신에 메타하고 TSMC로 AI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월마트하고 오라클 방어주로 놓고, 월마트하고 일라이릴리 방어주로 놓고, 그 다음에 저기 전력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컴비네이션했습니다. 오케이. 됐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52주 신고가죠? 최근에 52주 신고가. 아, 그런가요? 아니, 오라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한 신고가 것처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오후에는 제가 브로드컴에 대해서 오케이. 엔비디아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따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있어서. 아닙니다. 네. 어떻게 번호님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슈퍼챗 아니고요. 아, 저 노무현 형 저 악질적이야. 근데 그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하이닉스는 이미 저점에서 얘기했고 18만 원에서 두 번이나 익절 얘기 드렸어요. 블랙 먼데이랑 그때랑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건 얘기 안 하는 거고 제 항상 반도체의 트리거는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가야 가는 스토리로 가는데 근데 또 미국장 얘기하면 또 국장 안 한다고 뭐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젠슨 황이 인센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이제 수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한테 TC본도 독점 공급을 거의 받듯이 하다가 왜 다른 쪽으로 기업 하나를 또 뚫었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더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공급을 받고 있는 거를 분명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은 엔비디아 자체가 상당히 저는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저번에도 연돈 사례를 좀 드렸는데 연돈 한번 유튜브에서 보세요. 연돈을 보시면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원가 부분은 뭐 다른 얘기니까 그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엔비디아도 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나가는 양 자체가 계속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망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고 그래야 갑질도 할 수 있죠, 걔네가.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우스갯소리로 뭐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나 공급 안 해 이래 버리면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자체를 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항상 지수와 엮여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워낙 안 좋은 여론이 있는 거 우리가 채팅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보노님한테 요것만 여쭤볼게요. 원래 한 달 전에 생각했어, 한 달 전쯤에도 사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뭐 그렇다 치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때 싸다고 생각했던 가격보다 지금 더 떨어진 거는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오자 볼 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고. 그거는 지금 이 정도 왔으니까 오자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예. 난 5만 5천 원 얘기했잖아. 아이고, 거의 다 왔어. 5만 5천 원.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내가 원래 요 가격,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전략이 뭐 하나 주식을 살라 그러면 분할로 한 뭐 4분할, 6분할로 산다 그러고 치면은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얼마 떨어지면 얼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대보다 더 떨어지면 내가 쓸 수 있는 총알은 딱 한정적으로 이미 썼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떨어진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더 총알을 그러니까 보노님의 분할 매수 전략에는 지금 가격대는 생각이 없었을 텐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속 기회를 만들어 사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제가 삼성전자 이거 영상 다 돌려보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삼성전자 타이틀을 빼고 보면 삼성전자 안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 그리고 지수단에서 엄청나게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는 가격이 더 떨어져도 모아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멘트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이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2월 정도 돼서 반도체 흐름이 좋아지면 분명 삼성전자도 좀 같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배당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묵직한 포트를 설정하기 너무 좋고 캐시플로우 없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거다. 그거 얘기 드리면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 속도는 하이닉스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가 빠르고 당연히 그거는 HBM 쪽 엔비디아가 가면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빠른 거죠. 하지만 중장기 포트로 봤을 땐 그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상관없이 모은다라는 것은 지금 사놓는 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월급이나 이런 본인만의 캐시플로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가서 계속 사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자꾸 단타랑 장기 투자랑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격이 제가 4만 원 떨어져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까지 더 떨어지면 주식수를 더 늘리고 이게 내가 묵직하게 자금을 늘리고 주식수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가 생기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깨졌을 때 분명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 사서 모았을 때 뭐 손해봤다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열려서 그나마 미국처럼 결국엔 시간 지나고 났을 때 올라간 거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돈은 사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마치 지금 다른 거 선택하셨다고 해서 다 돈 버셨을 것처럼 마치 얘기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어떠한 부분에서 뭐 물론 저는 다 맞추지는 당연히 못하죠.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맞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낮은 가격대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다 좋았을 거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기간은 11월, 12월이에요. 지금 아직 10월 초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이 진포까지 다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림이 더 과하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제가 미스했었던 거는 외국계에서 이 자금이 설마 정말 다 나올까? 라는 부분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3월 달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1월부터 3월 달은 자기네들도 손해 보면서 파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던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제가 그 부분은 좀 미스한 게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수급적인 이탈이 나오면서 눌린 거는 맞는데, 지금 계속 모아야 되는 사실에는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엔 계속 지금 모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주식을 샀는지가 핵심인데, 내가 만약에 단타로 했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건 나쁜 선택이죠. 근데 주식에서 돈을 버는 얘기가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대로 있는 거고 중기 투자는 중기 투자대로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무조건 지금 당장 떨어졌다고 너는 틀렸어, 넌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기 투자 그럼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심지어 스파이나 QQQ도 가끔씩 하락장 오면 1년 반 동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니까 그걸 계속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 3천억 가까이 또 팔아 제낍니다. 와, 진짜 징하게 판다. 징하게. 외국인 수급이 지금 마이너스 2,600억인데 삼성전자 순매도가 마이너스 2,900억입니다. 와, 진짜 삼성전자만 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같이 던집니다. 416억. 요것도 같이 던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럴 때는 뭐걸 해야 되냐면, 보통 이럴 때는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될 수 있는 거는 밸류 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한 몇 년 사이에 좀 잘했죠. 그러다 조금 수그러들었거든요. 그거를 좀 앞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사주를 소각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못 하는데, 자사주라든지 아니면 재당이라 이런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작년에는 적자라고 그래서 못했지만 올해는 왜 거기 있는 DSN 열심히 하신 분 계시지만은, 네. 거기 보너스만 1조인지 1조 5천인지 줘야 되나요?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 자사주 맵이나 이런 걸 더 할 수도 있죠. 사과가 상응하는 걸 조치를 해야지 그게 와닿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먼저 해야 되는 스텝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조직 바꿔갖고 하는 거 코하고 뭐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리잖아요. 네. 딱 했는데 내가 뭐 구멍가게 5명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기투쟁하자 술 마시고 삼겹살 했으니까 다음 달부터 달라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타임 호라이즌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부터 신의 성실하게 더 나오시는 것이, 어저께 한 것도 좋았지만 그나마 네. 그런 거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국내 투자가 되려면 도움되는 게 아니고 해외 투자가들한테도 어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지금 관건인 거죠, 아직까지.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는 김에 코스피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네. 10초면 됩니다. 네네. 10초. 네. 네. 코스피 전망을 2500, 2750에서 2500, 2710을 좀 낮춥니다. 금투 천천히. 네, 기존 전망을 2500에서 2750에서 2750이었는데 위에 단을 조금 낮춥니다. 상단을 2710으로 낮춘다. 네. 금투세 연기는 가정하고요. 네. 폐지는 아닙니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폐지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예측을 안 하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로 이건 다시 한번 크게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추가 상승이 아까 말하는데, 없으면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좋은 거는 우리한테 수급이 올 것인가? 퀘스천이지만 나쁘지 않은데, 추가 상승이 안 한다는 건 뭐죠? 부양이 잘 안 된다는 거니까, 네. 한국이 중국에 관련되는 익스포즈된 주식이 다시 된서리를 맞는 거니까 이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미국의 노랜딩으로 금리 인하가 멈춘다 라는 가능성인데, 오늘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허리케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는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스라엘, 이란은 뭐 핵 폭탄하고 확전은 안 한다고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원래 기존 뷰는 그대로입니다. 미국, 오케이. 인도, 한국 이상. 알겠습니다. 코스피의 전망을 조금 더 상단을 낮춰 잡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힘이 좀 많이 빠지네요. 코스피가 0.2% 플러스로 장 초반보다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2599, 2600선을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코스닥은 0.24% 음전했고요. 776포인트. 아까 상승 종목이 좀 더 크게 한 1.5배 정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450 종목 상승, 418 종목 하락, 677 종목 상승, 863 종목 하락. 이렇게 해서 하락에 대한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0.5%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개장하고 좀 힘이 빠지면서 우리도 같은 흐름을 좀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일본 증시가 조금 저렇게 되면서 같이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중형주의 흐름이 제일 좋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SK 스퀘어, 유한양행,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 오늘 조선주가 반등을 좀 세게 해줍니다. 4.4% 정도 플러스 삼성중공업도 오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4% 오르고 SK 스퀘어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가 3%에서 5% 정도 오릅니다. 오늘 중형주 중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가장 강하고요. 지금 20%까지. 어우. 20%. 네. 제2의 이제 영풍 그 고려아연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20% 정도.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여기 또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여기도 10% 정도 플러스로 시작 끊고 있습니다. 영풍 또 올라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 중형주 흐름이 다 안 좋은데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애들 다 떨어지고 펩트론이 오늘 또 17% 계속 상승하네요. 지난번에 올랐던 거 전거래일에 또 25% 올랐던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도 18% 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 뭐 저기 그 실적에 대해서 그 네. 애널리스트 코멘트 나온 것들인데 살짝만 결론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3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조선은 무난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코멘트가 있네요. 조업 일수가 안 좋아서 좀 빠진 거지만 지나치게 중국과의 경쟁 우려는 과다하다. 네. 신조사가 다 안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실적 뭐 크게 무난하다. 그다음 방사는 비수기라서 일부 방산만 실적은 호조인 것 같다. 하나 에어로하고 로템은 기대치를 조금이나마 상회할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부진이 예상된다. 그다음에 화장품은 누가 NDR 했는데 OEM 말고 브랜드 있는 화장품 있잖아요. 네네. 뷰티나 뭐 어떤 마녀공장 클리어 이렇게 가지는데 그나마 클리어는 좀 그만큼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쪽 중에서는 마케팅 비용 써가지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개별 종목에서는 마케팅 비용 쓴 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시황 좀 계속 좀 봐주세요. 저 지금 코 좀 풀고 코먹고. 네, 뭐 수급적인 부분부터 좀 보면은 일단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2,814억 원, 코스닥에서는 686억 원,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바스켓으로 계속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보면은 뭐 말씀해주신 조선 쪽, 그다음 바이오 쪽, 뭐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은 오늘 좀 쉬어가지만 어쨌든 조선 쪽은 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역시나 NC소프트 이런 쪽은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좀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철강 쪽은 호판이라든지 반덤핑 관련돼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중국 쪽 좀 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VT 이런 애들이 좀 좋은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거래에 있을 수출입 데이터에 따라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리콘투나 이런 거 좀 일부 반등 나오는데 변곡점은 내일 그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이 나올 것이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로봇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뭐 게임주, 로봇주 이런 쪽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사실 막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조금 확실한 쪽 그리고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뭐 대형주 단이나 이런 쪽이 많이 탄력도가 좀 줄어들면 옵션 만기에 따른 좀 수급 변동이 나오는 것이니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기조가 좀 고가를 유지하는 쪽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잘 잡으시면은 뭐 이슈나 산업적인 부분 잘 잡으시면 추세적인 이런 기조는 참 잘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어서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하루하루에 1비 1위 하면은 매매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쯤에서 가야 되는데 로보택시 이벤트는 내일 오전 11시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로 변동성이 알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근데 오늘 피런티어도 그렇고 뭐 다른 그 라이콤도 SOS 랩도 다 좀 떨어집니다. 아니, 미국에서 코멘트가 섞여서 나오긴 했는데 조금은 우개추가 셀드 뉴스라고 미리 초를 치는 코멘트들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10시 전후로 해서 힘 빠지다가 다시 오후에 또 오후에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희망을 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기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힘내시고. 네, 힘 납니다. 아예 방송하면은 여론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좋은 얘기 해도 네? 마찬가지야. 좋은 얘기 해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클로징벨에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오후까지 수익 잘 내 보시고 그다음에 3시 20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